네, 두 번째. 이제 미주신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뇌섬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섬엽, 인슐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우리 이거 드라마에서 봤었어요. 뇌섬엽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유명한 드라마였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 조승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드라마였어요. 혹시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비밀의 숲입니다. 이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황시목 이 역할을 조승우가 했잖아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로 나와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 황시목 검사에게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이 바로 어렸을 때 뇌섬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섬엽을 제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청각이 너무 과민해져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그거를 그 과도해진 청각 기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뇌섬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뇌섬엽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멋진 황시목 검사가 소시오패스가 되어버린 걸까요? 감정이 이성만큼 어쩌면 이성보다 더 인간에게는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준 사건이 있어요. 이 신경과학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도 건설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요. 이 철도 길을 내다보면은 이렇게 뭔가 커다란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커다란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걔를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폭발을 시키면서 길을 뚫고 나가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공사 책임자였어요. 게이지는. 근데 너무 인품도 좋고요. 능력도 뛰어나요. 사람들을 통솔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진짜 멋진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이너마이트 폭파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쇠파이프 있죠? 이 쇠파이프가 뇌를 관통해버렸어요. 폭발을 하면서 뿅 날라와서 이 사람 머리로 퐁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머리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 광대뼈 있는 부분이 여기로 이렇게 푹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를 이 머리통을 관통해 버린 거죠. 이 쇠파이프가. 그래서 모두가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와 진짜 세상에 이건 진짜 기적이야 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는데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멋진 사람이 젠틀하고 능력이 있었던 이 사람이 성격 파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언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결정을 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과 기본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으로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다친 뇌의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길래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180도 달라져 버렸을까? 사회생활을 하기에 완전히 부적합한 사람으로 되어 버렸을까?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감정이라는 게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모든 검사를 다 해봤대요. 근데 지능도 정상이고요. 이렇게 뭔가 사회성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도 다 정상이고 오히려 되게 뛰어난 그런 성적
점수를 보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할 리가 없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테스트를 할 때는 그렇게 점수가 높던 사람이요. 그 테스트 할 때 그 예시로 들었던 상황이 일상에서 똑같이 발생했을 때는요. 완전히 엉뚱한 선택을 하고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저런 선택을 했지? 이런 일상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야? 테스트를 하면 지능도 그렇고 사회성도 그렇고 다 정상인데 왜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바뀐 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고가 난 다음부터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지능과 사회성이 있어도 감정이라는 게 여기에서 빠져버리면은 실제 상황에서 이 실제 사회 생활에서 필수적인 아주 핵심적인 기초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능력이 판단을 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구나. 손실을 입게 되는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피어스 게이지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의학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뇌의 기능이 속속들이 밝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장례가 치루어져서 땅에 묻혔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뇌과학자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유족들에게 사정을 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무덤에서 피어스 게이지의 이 시신을 다시 꺼내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뼈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뼈의 손상 상태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뇌의 어떤 부분에 손상을 입었는지 그 뇌를 복원한 CT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영상이거든요.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쇠파이프가 관통을 해서 구멍이 뚫려버린 부분이에요. 뇌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감정을 못 느끼게 만드는 소시오패스로 만드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였잖아요. 여기. 그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 거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뇌의 섬엽, 인슐라입니다.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진 뇌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옆에서 보는 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 축두엽 쪽에 이거를 싹 갈라봐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 이거는 껍질을 벗긴 게 아니라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대뇌의 껍질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인슐라, 뇌섬엽인 거예요. 그래서 뇌섬엽을 또 구획을 나눠서 반을 딱 나눠서 앞을 안테리어 인슐라, 앞쪽 뇌섬엽, 뒤를 포스테리어 인슐라, 뒤쪽 뇌섬엽이라고 하고 반으로 딱 갈라지는 이 중앙 부분을 중심 뇌섬엽 고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이 머리 위에서 목 쪽으로 딱 잘랐을 때 1번 이 상태로 잘랐을 때 보여지는 부분, 그래서 이 가 쪽이 뇌섬엽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뇌가 이렇게 껍질이 말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껍질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앞통수에서 뒤통수로 수평으로 딱 잘랐을 때 이 가 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 뇌섬엽 부분인데 지금 앞에서 보는 사진이 이 2번의 사진과 일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에 동그라미, 뇌 쇠파이프가 뚫고 간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피어스 게이지가 손상을 입은 뇌 부분 중에 뇌섬엽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뭔가 이렇게 딱 맞춰지지 않나요? 비밀의 숲에서 황시목 검사가 뇌섬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패스가 됐어요. 피어스 게이지가
이 부분이 쇠파이프가 뚫고 지나가면서 손상을 입어서 뇌섬엽을 포함한 내 부위가 손상을 입은 다음에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 그럼 뇌섬엽은 감정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가 보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뇌섬엽의 기능을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밝혀냈는데 그 많은 연구들을 하나로 모아서 리뷰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제 뇌섬엽의 기능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놓은 거를 제가 여기 도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봤던 거요. 감정, 주관적 감정을 조절하는 게 뇌섬엽의 중요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주의력. 뇌섬엽이 망가지게 되면은요, 비밀의 숲에서 황시목검사 주의력이 엄청 뛰어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 다음에 인지적인 선택,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능에도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섬엽이 하는 기능 중에 이 인지적인 선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의도를 가지는 것도 뇌섬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또 시각, 청각적 개념 인지라는 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뇌섬엽의 기능 중에 하나고, 시간 있죠.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몇 시 몇 분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이런 걸 인식하는 것도 뇌섬엽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감각을 지각하는 거. 그래서 후각이나 미각을 지각하는 것도 이 뇌섬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잖아요. 내가 앞뒤로 움직이는지 옆으로 움직이는지 내 팔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움직임을 지각하는 것도 뇌섬엽의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아상을 인식하는 것. 자아상이라는 거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모양새를 가진 사람이야. 이런 거 셀프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상을 인식하는 것도 뇌섬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신뢰성을 인식하는 것도 바로 이 뇌섬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관계를 맺고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뇌섬엽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 논문 중에 크레이그의 논문이 있었어요. How do you feel now?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논문에서 지금 가지고 온 그 뇌 영상 사진과 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 대부분의 뇌 영상 연구에서, 뇌 영상 연구라는 우리가 뇌를 CT나 MRI로 찍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걸 말해요. 앞쪽 뇌섬엽 피질, 이거는 anterior insular cortex 해가지고 AIC라는 약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앞쪽 뇌섬엽 피질과 전 대상 피질이 주관적인 감정 경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주면서 뇌의 어떤 부위가 반응을 하는지 CT를, MRI를 찍어 보니까 활성화되는 부분이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직접 볼까요? 전대상 피질하고 앞쪽 뇌섬엽이었던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대상 피질, 앞쪽 뇌섬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거예요.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을 줬을 때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작동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연구인 거죠. 이 뇌섬엽의 연결, 지금 크레이그의 연구에서는 전대상 피질이랑 그리고 뇌섬엽 이 두 개의 연결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뇌섬엽은 앞에서의 기능만 봐도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이 뇌섬엽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뇌와 연결된 부위들을 조사를 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의 우리 뇌의 모든 부분하고 뇌섬엽이 연결이 되어서 이 조절을 해주는,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 이 복잡한 태부 구조들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이 그림이 이 논문에서 지금 인슈라 콜텍스, 이 뇌섬유 피질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그림을 너무 잘 표현해 줬어요. 지금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주인공을 아주 빨갛게 눈에 확 띄게 색칠을 해놨어요. 인슐라 콜텍스, 뇌섬유 껍데기, 뇌섬유 피질입니다. 그래서 얘랑 연결되는 부분을요, 각각의 기능별로 색깔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먼저 회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감각을 입력하고, 우리 몸 속에서든 몸 밖에서든 인지된 감각, 우리를 자극하는 감각들 있죠. 뭐 오감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들이요. 이런 감각들이 입력해서 뇌로 전달하는 그런 부분, 뇌에서 그 전달을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내수용 감각, 우리 안에 장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분석하는 바로 그 부분을 회색으로 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팩터리 볼브 후각구죠. 코로부터 어떤 냄새 분자가 들어오면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그 통로에 있는 아주 중요한 관문, 거기가 바로 후각구잖아요. 이 후각구가 또 이 뇌섬엽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감각 입력, 내수용 감각 기능을 하는 곳, 여기 또 회색이 있네요. 센소리 콜텍스 감각 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감각을 인지하는, 감각을 분석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작용을 할 때 이게 뇌섬엽이랑 연결이 되어서 그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라무스는 시상이에요. 이 시상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클래스에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인 정보들,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이 감각 피질이라든가 전대상 피질, 이 뇌의 피질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보의 홍수, 감각의 홍수 속에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게 뒤섞여서 대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혼란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살라무스 시상이 문지기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 정보들만,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 부분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무의식의 창고 안으로 보내버릴지 그 감각을 거르는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뇌섬엽과 연결이 되어서 뇌섬엽이 그것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기능. 정서기능은 지금 변형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이 색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죠. 근데 이 pH라는 것도요, 이 HYP는 해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H도 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P가 V, 대뇌 V측, 대뇌 쪽으로 붙어 있는 쪽, 해마의 그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서 얘랑은 결국 같은 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섬엽이 해마랑 또 편도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해마, 편도체 모두 변형계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랑 뇌섬엽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은 동기, 보상, 방어 체계를 관장하는 뇌 부분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걸 보면 여기 VT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건데 이 이름은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도파민을 합성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 뇌섬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도파민은요, 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깊은 갈망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용과 연결되는 이 도파민을 합성하는 그 뇌의 부분도 뇌섬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체계. 인지체계는 뭐예요? 우리가 학습을 하고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가 지금 후각구, 여기 코가 있으니까 여기 이마 쪽이죠. 전두엽 쪽이에요. 전두엽 껍데기 쪽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인지체계랑 관련이 되어 있죠. 전대상 피질, 그리고 전전두 피질, 안하전두 피질. 그래서 전두엽 껍데기 쪽이요. 이쪽도
뇌섬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뇌섬엽이 어떤 인지적인 작용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란색 부분에서 이제 신경 조절을 하는데 이 신경 조절에서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RN, 솔기액이라는 부분이 세로토닌 계열의 신경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도 이 뇌섬엽이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룬다고 했죠. 네, 그래서 뇌섬엽의 기능이 이렇게 감각 입력, 정서 기능, 동기 보상 방어 체계, 인지 체계, 신경 조절에 걸쳐서 여기에 제시된 모든 부분을 관장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논문이 있어요. 너무나 탁월하게 표현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인슐라 콜텍스. 여기 보면은요, 이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깥으로부터 센서리 인포메이션, 어떤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어떤 표정을 지어요? 무슨 소리가 나요? 어떤 동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정보는 어떤 정보지? 어떤 감각이지? 이 중에서 특이점은 뭐가 있지? 이 정보의 강도는 센 거야, 약한 거야? 이런 정도를 판단을 하죠. 그렇게 되면 4번, 인테그레이션 허브, 이런 것들을 이제 뇌 속에서 통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인테그레이션 허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그게 인슐라 콜텍스인 거예요. 인슐라 콜텍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뇌섬엽 피질이요. 뇌섬엽이 바로 이런 정보들을 통합하는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뇌의 네트워크 스위치가 켜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정보들을 연결을 해서 종합 판단을 하는 이 뇌섬엽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깥에서 들어온 감각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뇌로 전달되는 내수용 감각들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몸에서 이 뇌로 전달되는 내수용 감각 중에서는 많은 부분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올라오는 감각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뇌의 다양한 네트워크 작용을 통해서 이 중심 허브, 뇌섬엽을 통해서 종합이 되면은 이제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지?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위험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다가오는 건이라고 하면은 두려움이라든가 뭐 화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다가오는 거는 나에게 좋은 일이야, 기쁨이라든가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또 이 감정에는요, 이런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기전도 있지만 우리 몸의 내수용 감각이 곧장 이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도 이 그림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에 기반을 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피할 것인가? 다가갈 것인가? 그래서 이 감정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은 예측을 통한 행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축두엽, 우리 뇌의 옆에 부분, 좌우 옆부분이 축두엽이잖아요. 이 축두엽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하고 특히 연결이 된 부분인데요. 이 축두엽과 뇌섬엽이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적 회복력,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힘, 이게 정신적인 회복력이잖아요. 뭔가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 상태가 됐다가도 다시 그걸 극복하고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힘, 용수철이 꽉 눌렸다가도 힘을 빼면 퉁 튕겨져서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 그 힘, 그런 레질리언스, 정신적인 회복력도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고 통제의 능력, 여기 이 연구에서 말한 사고 통제의 능력은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찜찜해요. 그러면서 자꾸 걱정이 되는 일들에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나쁜 방향으로 생각이 계속 진행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망했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생각 속에서. 그럴 때 그 생각의 꼬리를 딱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고 통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고 통제 능력도 측두엽과 내섬유엽 뒤쪽의 연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더 잘 연결이 될수록 사고 통제 능력도 더 컸다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런데 사실 이 연구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나온 결과일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때 또 한 번 이 연구를 해보면은 얘네들이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이번 연구에서만 관련이 있는 걸로 나왔는지 아니면은 다음에 또 연구를 해도 얘네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나올 확률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이 통계에서 P값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값이 0.05 이상, 0.05보다 작은 경우, 최소 0.05보다 작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 보면 다 P값이 0.05보다 작은 상태로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우연히 얘네들이 서로 서로 관련이 된 게 아니라 이거 다시 연구해봐도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섬유엽과 이런 측두엽, 뇌의 부분이 연결이 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트라우마를 입었다가도 힘든 상황에서 절망에 빠졌다가도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회복력을 가질 수 있고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걸 딱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뇌섬유엽의 기능을 종합해보면요. 이거는 또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uman Insula라는 그러니까 사람 뇌섬유엽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논문에서 딱 너무 이렇게 다 뭐라고 해야 되죠? 보기 좋게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걸 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뇌섬유엽은 감각 운동 기능, 사회 정서 기능, 인지 기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그 기능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 운동 기능은 내장에서 올라오는 감각, 내수용 감각을 캐치를 해서 그 정보를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고 감정으로 표출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자율적인 조절 기능이라는 거는 어떤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조절이 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감각을 통해서 통증을 느끼는 것도 바로 뇌섬유엽의 기능과 연결이 되는 거고 청각작용, 그리고 미각과 후각을 느끼는 작용,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표출되는, 감정과 연결되는 것도 뇌섬유엽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정 기능은 그러니까 뇌에 있는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귀와 연결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네. 그래서 이 전정 기능이 뭔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우리가 몸의 운동 감각이나 위치 감각의 혼선이 빚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뇌섬유엽에서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서 기능입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또 어떤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갖는 것도 이 뇌섬유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 뇌섬유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도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되게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요런 의사결정에도 뇌섬엽이 중요하게 관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기능. 이거는 뇌섬엽이 우리 전두엽 부분, 이마 쪽에 있는 대뇌 껍질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의 집중력이라던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 이런 것들도 뇌섬엽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클래스에서 다룰 내용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경 전달 물질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뇌신경계에서 우리 감정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 연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게 약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 있죠.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뭐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약물로 치료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도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들이라는 게요. 대부분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감정 상태, 감정을 조절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우리의 뇌 구조, 뇌해부 구조와 그 기능들을 먼저 숙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신경전달 물질과 감정에 대한 클래스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간에는 아로마 세라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아로마 세라피에서 우리 뇌신경계와 관련된 감정에 작용을 하는 것들이요. 연구에서 이제 제시되는 것들은 대부분 또 이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과 연결이 되어서 제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 그리고 아로마 세라피가 거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